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명근입니다.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느 이야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평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육 과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팀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산 어귀 위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구름 위에 있는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이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한 요 정도에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유학기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같은 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배우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배우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시험도 좀 축소가 되고 대신에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장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걸로 야기되는 건 뭐냐면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요. 이 절판된 책인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보면 웃기죠. 여기 책 보이시면은 이 윗부분에 뭐라고 쓰는지 보이시나요? 지적 망국론, 현대 교양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도쿄대 학생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책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90년대 후반쯤에 쓴 책이고 우리나라엔 2000년대에 발매가 됐는데 학생들이 바보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오는 게 점점 쉬워졌다는 말이에요. 저 쓰신 분이 이제 일본 기자분인데 도쿄대 옛날에 입학하던 사람들은 되게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만 원래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안 된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 허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험이 너무 쉬워졌다. 시험이 왜 쉬워졌을까요, 여러분?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쉬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공부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첫 시간에 존 듀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20년 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대학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혹시 구할 수 있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일본 사회를 많이 따라가게 된다 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친일파라서 그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김시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시덕 서울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도시 시스템이나 그 길, 구획을 쪼개놓은 것들이 일제시대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쪼개놓은 길 그대로 그 답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막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그 처음 관리들이 꼭 친일파라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용이성을 위해서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흐트러가면서 쓸 필요가 있는가 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쓰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그 일본의 문화나 어떤 일본의 그런 잔재들도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일본에서 받아들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책에서는 도쿄대생들의 입지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학을 키우는 나라가 몇 개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일본이 유일하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유일하지 않고 읽어보면 우리나라랑도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가 원래 이제 옛날에 처음 생길 때는 제국 경성대학이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처음 생기고 뭐 요 책에서 이제 도쿄대생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도쿄대 교수가
되게 이제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사법시험을 내.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만 사법시험을 쳐. 그래서 걔네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시험조차 보기 어려운 그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험을 내고 뭐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죠. 스카이를 나온 사람들이 시험 출제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합격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물림 되면서 오히려 대학 자체의 실력도 줄고 또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거냐면은 그 교육의 목표,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교육의 목표가 각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교육 목표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육 목표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여기에 있는 거. 이게 교육 목표라고 했었죠. 요거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교육 평가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단계,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개의 교육 목표가 있겠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중등교육 전체의 교육 목표예요. 교육 목표가 수업 단위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육 과정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중등교육의 교육 목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등교육이라는 거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를 이야기할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중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일까요? 3학년? 3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중1부터 고3까지 우리나라는 6334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6334 제도가 뭔가요? 6334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33, 대학교 4년 이렇게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나라가 한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 이제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초등학교가 5년까지 있고 중학교가 4년, 2년, 4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등학교라고 해서 묶어가지고 통째로 가거나 그 북한이 공산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5학년 앞에 유치원도 1년이 있습니다. 1년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나라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쨌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등교육이라고 말하는 데가 어떤 데는 5년이고 어떤 데는 6년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럼 고등교육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생활을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등교육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도야, 다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 네, 여기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홍익인간이 뭐죠? 제가 이제 홍익인간인데요. 그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서 홍익인간은 아니고 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만 외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만 외우고 있었는데 조금 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건데, 일제시대 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매국을 하기 위해서 친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있죠? 안중근 의사. 그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총을 7발 쏴서 죽인 그 뮤지컬 영웅의 실화에 기반을 둔 그 뮤지컬의 주인공이시기도 한 안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 경남 지역에 되게 이제 있는지. 네,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저기 뭐야, 안중근 선생님 얘기를 하다가 그 원래 이제 경남 지역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셨는데, 부잣집 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양반집 아들이었죠. 양반집의 유명 아들이었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맞고 엄청난 업적을 세우시고, 또 그분이 사상가이기도 하세요. 사상가. 그래서 그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실 때 그 리순 감옥이 원래 그런 데가 아니래.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 대련에 있는 다리엔에 있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보통 한 감옥 안에 한 10평 정도 되는 방 안에 30명씩 집어넣고 막 그런 되게 그 비인격적인 방이었죠. 감옥이 되게 그런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단순히 그 이제 그 류순 감옥의 감옥장이 안중근 의사를 독방에 따로 모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정치범들이 같이 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니까 따로 떼어놓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무한도전이나 그런 걸 보면은 딱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리순 감옥에도 가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그 얼만큼 이 사상적으로 진보하신 분이냐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가지고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EU처럼.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미국이나 북한만큼, 미국이나 또 유럽의 강대국들만큼 우리도 이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과업을 이루신 분이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분의 업적 가운데에도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거든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어떤 운동이죠? 어떤 그 민간에 의해서 못 살겠다,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좀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하자 하는 취지로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때 그 장군으로서 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역사라는 게.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은 어떤 민중들에 의해서 나라가 조금 더 진보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기득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중근 열사께서는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 거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막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맡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훌륭한 개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이 홍익인간하고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도야라는 말이 나오죠. 인격도야. 인격을 기른다는 거죠. 인격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한테 야, 인격을 도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잘하면 될까요? 되죠. 잘하면 되죠. 인격 도야를. 그 지난주에 되게 뜨거웠던 그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시니까 더 관심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그 텔레그램 엠번방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전해서 듣고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2020년의 사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관련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그 심지어 이름도 조 박사야. 제가 조씨고 박사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꾸 저한테 조 박사 지금
오빠는 혐의가 없는 게 맞느냐 막 물어봐요. 결백하다.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하게 그런 거를 왜 물어보냐 막 그러면서 아내는 물론 이제 그 조박사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친 거지만 거기에 이름이 언급되는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큼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누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각 개인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각 개인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각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이 충분히 인격에 도야가 되지 못해서 그 피해자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이런 것들을 착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가 이야기하는 인격 도야가 안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인격 도야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격을 잘 도야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구조가 남자들이 여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니까 여러분들이 분개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 안에서 남성들도 그 나라에 의해서 일부 본인들의 개인의 자유를 담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꾸 끊어지네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인격을 도야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주적인 생활 능력 이야기가 나오죠. 자주적인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시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 공영 뭐 이런 거죠.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본 바로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든다,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만들어진 게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는 어떤 국가관이 작용했을까요? 쭉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한 1990년대까지 하더라도 그 군부에 의해서 한 20년 이상 나라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하고 국민 전체, 국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또 개인의 어떤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에 있는 미국 걸 한번 보겠습니다.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이죠. 중등교육의 어떤 Cardinal Principles, 핵심 원리를 보자. 그럼 첫 번째는 뭐죠? 여기는 건강이에요. 헬스, 건강.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막 홍익인간, 인류 번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류 공영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1번이 뭐다? 헬스, 건강한 게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중등교육의 최고의 교육 목표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헬스라는 게 뭐 그 멘털리 헬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지컬리 헬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3R이라고 나오죠. 3R이 뭔지 맞추는 사람 있을까요? 여지껏 수업에서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R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reading, 읽기, 그 다음에 쓰기, writing,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arithmetic.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선순위 0단어 같은 데 보면 나오는 단어죠. 산수.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R이라는 게 읽고 쓰고 세마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 읽기라는 게 단순히 글씨를 읽을 줄 알면 읽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철학책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읽으면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경우가 딱 생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실험해볼까요?
아무 책이나 꺼냈습니다.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 아무 챕터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속죄는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시겠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꺼졌네요. 우리가 단순히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것을 리딩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리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글자를 이해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리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라이팅은 단순히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쓰기를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거 들으면은 과제를 내주시면은 글을 써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주로 숫자를 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주로 이렇게 뭐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이런 거에 약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다. 그리고 Worthy Home Membership 이거 뭐죠? Worthy는 뭔가요? Worthy Joyful, joyful, oh we adore thee. Worthy라는 단어가 안 나오네. Worthy라는 단어가 가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worthy 가치가 있는 홈 멤버십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알려주는 게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주적 생활 능력으로 민주시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네 번째는 뭐죠? vocation. vocation이 뭔가요? 직업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배우고 내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 과정들 그게 교육의 목표라는 거죠. 또 다섯 번째 civic education. 시민 교육이라는 거예요. 시민은 어때야 되죠? 시민.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죠. 이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석사 때 그런 걸 배웠거든요. 교육의 목표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교육의 목적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 civic education이라는 거예요. 세계 시민사회에 입문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무려 한 학기 동안 내내 철학서를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또 여섯 번째 뭔가요? Worthy use of leisure. 여러분 레저가 뭐죠? 레저? 여가 선용. 여가를 즐기는 거. 여러분들 여가를 어떻게 즐기세요? 제가 그 라이브 할 때 물어보니까 영화를 본다는 친구도 있고 피아노 친다는 친구도 있고 막 다양하게 취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배우는 거. 그것도 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주짓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짓수 하고 스파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또 ethical character 이것도 그 어떤 윤리적인 삶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이랑 미국을 봤으니까 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도 재밌어요. 보세요.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꾀하고 평화적인 국가, 사회 형성자,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일본을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드세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적인 국가, 사회 형성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을 중히 여기며 자주적 정신이 가득한 심신과 함께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도록 한다. 뭔가 이 중간이죠. 우리나라랑 미국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죠. 일본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제 머릿속 안에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전체적이고 굉장히 조금 나라 전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세계대전 당시에 막 가미가제
그런 거 하던 거, 그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개인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2조를 보면 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실제 생활에 부응하고 자발적 정신을 기르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일본 여행해본 친구들도 많겠지만 저도 이제 일본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이제 일본에 사시는 친한 형이 있어가지고 형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회 규율을 지키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자기의 소질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터 제도라는 게 있죠. 마이스터가 영어로 하면 마스터잖아요. 마스터.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엔진 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마이스터, 최고 기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치면은 뭐 의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걸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들도 많고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좀 시기상조였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라는 재밌는데 북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해서 후대들의 사회와 연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사 다닐 때 북한 교육학을 배워봤는데 북한 교육학 배울 당시에 그걸 읽어봤어요. 여러분 북한의 그걸 뭐라고 하죠? 북한의 그 사회주의라고 안 하고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황장엽이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읽어봤는데 내용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좋은 내용들도 많고 근데 실제로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많이 틀어지고 나라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읽어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한테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죠. 투쟁이라는 단어, 그리고 견결한 혁명가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목표가 견결한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받진 않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하고 어떤 집단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건 어떤 인간일까요? 그 공산주의의 어떤 전사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을 키우겠다 이런 건데 사실 공산주의 자체도 시스템만으로만 본다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읽었던 책이 그거거든요. 공산당 혁명,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혁명이라는 책을 펴서 이제 읽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군 부대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너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책인지 알고 있는 거냐 막 혼을 내셔가지고 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몰래 보면서 이게 뭔가 읽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사회를 살아보고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지금 이제 완전 자율 경쟁, 시장 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막 많이 해봤는데 뭐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또 이 반대급부로 복지를 강조하는 유럽형 사회주의죠. 사민주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해고를 쉽게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법들이 전부
유럽에서 온 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좀 한 10년, 15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아,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목표랑 다른 여러 나라들의 교육 목표들을 살펴보면서 교육 목표라는 것이 우리 그 여러 나라로 하여금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각 사람마다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거 이룩하기 위해서 널리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반대죠.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오히려 요즘 우리들의 입맛에는 더 미국계 맞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일본, 독일 이렇게 다 이야기도 했었고 북한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나라가 원하는 지향점하고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원하는 게 뭔지 이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교육 목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나라 단위 전체의 큰 그런 교육 목표였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될 교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커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저도 제 수업의 교육 목표는 그거예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학생들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징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